안녕하세요. 한국화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윤종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멘틱 웹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뒤에 영상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시멘틱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전에 이 시멘틱 웹이 어떠한 배경에서 왜 등장하였고, 또 이 시멘틱 웹을 통해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틱 웹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 기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세대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M세대와 10대에서 20대 중반에 해당하는 Z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그 의미가 많이 변형이 되어서 밈처럼 20대 젊은 사회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MZ세대들을 관통하는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한 세대라는 것일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과 디지털 기술에 대해 자연스러워하고 일상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일컫는 용어죠.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들을 디지털 원어민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과 같이 자라 그것들을 다루는 데 매우 익숙하고 거의 일상생활처럼 사용하곤 하는 그런 세대들을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의 디지털 원어민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여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인가가 궁금하면 집에 하나씩 있던 책으로 된 백과사전을 찾아보거나 또는 그걸로도 안되면 도서관을 찾아가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했었죠. 하지만 디지털 원어민들은 이제는 무엇인가가 궁금하면 책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이용자들을 통해 만들어진 셀 수 없이 많은 정보와 웹 자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정보 자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지식 정보들의 자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면서 검색을 통해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인터넷상에 원하는 지식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인터넷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제안한 시멘틱 웹이라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우선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 3.0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시멘틱 웹은 www를 확장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확장 기술이다. 그리고 이 시멘틱 웹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인터넷 데이터를 기계 가독형 데이터, 즉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로만은 바로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테니 예시와 함께 시멘틱 웹이 왜 등장하였고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순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많은 검색 결과들이 인터넷에 뜹니다. 이순신에 대해 설명할 문서가 뜨기도 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이 뜨기도 하죠. 사용자, 즉 사람은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순신에 대한 지식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에 대해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임진왜란이나 거북선과 같이 이순신과 관련된 다른 지식정보와 자원들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풍부한 지식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용화된 인터넷이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순신이라는 지식 정보를 탐색하다가 임진왜란이라는 단어를 처음 발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아마 이순신에 대한 내용들에서 임진왜란이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임진왜란 링크를 클릭하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이순신과 임진왜란에 대한 지식 정보를 모두 습득한 다음 머릿속에서 두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이순신이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구나 라는 모종의 의미관계를 세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두 정보의 의미관계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는 바로 인간이기에 가능한 과정이죠. 컴퓨터에서는 이순신과 임진왜란이 무언가 관련이 있기에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 뿐, 두 정보가 어떠한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게 각각의 정보들이 서로 어떤 의미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지 기계 언어로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컴퓨터가 그러한 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지식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더 풍부하고 효율적인 지식 정보와 자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컴퓨터에게 지식 정보와 자원들 간의 의미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끔 그들의 언어로 가르쳐주고자 등장한 디지털 기술이 바로 시멘틱 웹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가 생산될 때 관련된 자료의 의미적 연관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꾀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종합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멘틱 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게 이 웹 자원들 간의 의미관계를 어떻게 연결하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컴퓨터에게 지식정보 자원들 간의 의미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한 시멘틱 웹은 통일된 서술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파이썬이나 C 언어와 같은 컴퓨터 언어들처럼 사람이 아닌 컴퓨터에게 의미관계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통일된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라는 RDF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자원 설명 구조, 웹상의 지식정보 자원들을 표현하기 위한 규격 또는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RDF 역시 사전적 정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 있는 이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RDF는 메타데이터의 데이터 모델을 위해 설계된 표준안이며 RDF의 구조는 트리플 구조를 띠고 있다. 또 각 개체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 주어에서 서술어로 향하며 각 연결 노드와 주어 서술어는 URI라는 웹 자원을 가리키는 주소 형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멘틱 웹의 정의에서는 시멘틱 웹을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RDF나 OWR과 같은 기술이 사용된다라고도 추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DF의 서술 형식은 즉 매우 간단합니다. 정의에 나와 있듯이 RDF는 트리플 형식, 즉 영문법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SVO,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시를 든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다시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에게 이순신은 임진왜란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는 이순신과 임진왜란의 의미관계를 인식시켜주고자 합니다. 이를 RDF의 서술 형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순신, 참전하였다, 임진왜란의 형태로 표현하여 컴퓨터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RDF 기술 형식은 시멘틱 웹과 이후의 설명할 온톨로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표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RDF를 통해 인터넷 환경에 존재하는 자원들끼리의 의미관계를 기계, 즉 컴퓨터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보들 간의 의미관계를 컴퓨터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시멘틱 웹이라는 기술이 등장하였고, 그러한 시멘틱 웹을 컴퓨터에게 알려주기 위한 통일된 표현 문법이 바로 RDF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멘틱 웹의 의미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후에 실습 영상에서 다룰 시멘틱 네트워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멘틱 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러한 시멘틱 웹을 기계, 컴퓨터에게 서술해주기 위한 RDF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온톨로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